2025년도에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어제 기준으로 거래량을 뽑은 거예요. 네. 티어 오르게 하고 누르게 하는 힘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저희 행생 같은 경우는 GPL 채권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서울 경기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맞습니다. 그런 회사거든요. 네. 저희 고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하고 관심 갖는 사항이 뭐냐? 2025년도에 서울 경기 아파트의 가격이 70% 언더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 왜 70%라는 그 극단적인 퍼센테이지까지 왔죠? GPL 채권이 보통 이제 LTV 담보 기준 한 70% 정도 되죠. 68도 있고 72도 있고 하지만 그렇구나. 70 정도 되니까 내가 투자한 GPL 채권으로 인해서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뭐 행센이 알아서 중간에서 매니지먼트를 잘 하긴 하나 그래도 이제 집값이 안 떨어지면 더 든든하니까 그렇죠.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요 퍼센테이지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데 근데 일단 이게 지금 시국이 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탄핵 정국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뭐 손바뀜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빠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니 잘 아시는 분에게 좋습니다. 질문을- 그래서 제가 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뭐 우선은 제 입장보다 네. 이제 여기 행복재무상담센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행복재무상담센터와 인연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이 경매로 넘어가는 GPL들을 봤거든요. 네. 근데 입찰 방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고객들이 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한번 넘어간 다음에 신뢰를 더 쌓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령 뭐 떨어졌어. 그래도 행센에 대한 GPL에 대해서는 입찰 방어를 경매로 넘어가도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있더라.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이것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70%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옛날에 타워 팰리스가 네. 한 34억 하던 경우가 있었어요. 2007년도? 한 2007년도경에 33억 4천 정도 하던 게 얼마까지 떨어졌는 줄 아십니까? 16억 17억이요. 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네. 16억 17억까지. 예. 대본을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적어줬습니다. 예. 예. 네, 네. 16억 17억 정도까지 반토막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50억, 60억으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많이 빠진 게 반토막 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입지, 그러니까 좋은 입지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서울, 더 크게 보면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에서 일부 지역들은 이 떨어짐이 오히려 부동산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안 좋은 입지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은 상품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반토막이 박앤세일이 아니에요. 헐값이에요. 근데 강남에서 반값이 났다. 네. 그러면은 이게 헐값이 아니라 대박앤세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70%라는 수치는 너무 극단적이지만은 70%까지 좋은 입지가 떨어진 적도 없고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제일 먼저 접근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장을 튀어 오르게 하고 누르게 하는 힘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리들이 PT를 한번 좀 보시면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여기 보시면은 대내외적인 경제 요인, 정치나 경제의 불황, 지금 상황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유동성이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해소가 되는 시기들이 또 도래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은 이게 돈의 가치가 없는데 두 개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동전의 양면처럼 등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대내외적인 경제 요인으로는 정치나 경제의 불황들. 그리고 요거는 유동성이라든지 정책으로 이제 완급 조절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요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너희들 세금 많이 내. 대출 조금만 해줘. 그리고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 많이 내. 이런 걸로 정책적 요인으로 규제랑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의 움직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 빚내서 집 사도 괜찮아.
라고 해서 그때 가격들이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들이 올랐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정책적 요인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들이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아 나 집 무서워서 못 사. 그 다음에 아 집 무섭지만은 살게라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매도자 우위가 생기고 매수자 우위가 요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0% 떨어진다는 건요.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고까지 떨어지면 안 팝니다. 안 팝니다. 팔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불황 때문에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서울은 물론 좀 올랐지만은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가격들이 좀 보합 상태로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대출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5년도는 아직까지 가격적인 방어가 네. 아직 좋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요즘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되게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네. 22년도인가요? 그때 거래량이 팍팍팍 줄면서 네. 집값도 정말 무섭게 네. 진짜 부동산 아파트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구나를 온 국민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많이 줄어드는 거래량 추이를 보면서 야 이거 그때 같이 데자뷰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면 안 돼. 팔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빨리 팔고 빠져나와야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말했던 2022년도는 그 자이언트 스텝 네, 연속으로 네, 그쵸. 5연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금리가 너무 심하게 시장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500건, 600건밖에 안 됐어요. 네. 원래 서울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한 5,000건 정도 나와야 돼요. 평균. 근데 그 10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고 그리고 방금 데자뷰라는 얘기를 했는데 데자뷰는 지금 2024년도랑 데자뷰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2024년도에 사람들이 딱 지금 같이 지금 큰일 났어. 이제 집값 이제 안 올라가 있는데 2024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무섭게 올랐죠. 지금 제가 나중에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거 먼저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부터 볼게요. 네. 요게 그 어제 기준으로 네. 거래량을 뽑은 거예요. 네네. 네, 거래량을 뽑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초록색은 이제 10월 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11월 달 거래량이고 네. 그다음에 12월 달 거래량이 보라색입니다. 맨 밑에 거. 예. 근데 보라색이 아직 12월이 지났는데 왜 끝까지 안 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를 신고하는 기간이 한 30일이거든요. 그러면은 12월 30일 날 거래한 거는 1월 30일 날 신고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통계가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10월 달보다 11월 달이 거래량이 줄고 12월 달이 거의 이제 저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12월 달 거래량이 한 2,980건 정도 찍혀 있는데 3,000건 초반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11월에 3,300건보다는 좀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12월 달까지인데 그런데 1월 달에 거래가 됐겠죠. 1월 1일부터 그랬겠죠. 1월 어제까지 네. 그 그래프는 그 다음에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초록색이 11월 그래프예요. 네. 그 다음에 12월 그래프가 이제 파란색이고 보라색이 1월입니다. 네. 거래량의 추이를 보면요. 지금 거래량이 12월 달을 1월 달이 따라잡았어요. 보라색 보라색 달은 보시면. 아직 집계가 안 돼 있을 거죠. 집계가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끝까지 안 그려져 있죠.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거래량,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거래량, 네.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거래량 똑같은 거를 세 개를 시계열로 똑같이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놓아 보니까는 지금 보라색 추이가 제가 볼 땐 11월 달도 따라잡을 것 같아요. 곡선이 좀 가파르긴 네, 하네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가 얼마냐면 11월 달에 동일 기준으로 할 때 11월 달은 872건이 나왔고 12월 달은 동일 기준으로 625건 나왔는데 1월 달은 830건이에요. 근데 이게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1월 달에 대출이 조금 가상금리가 조금 줄어들었죠. 네. 뭐 지금 뭐 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국면들이 해소가 될 거예요. 나중에 그건 또 다시 말씀. 원래 연결을 그 전에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또 궁금해하시면은 스위치가 될 수 있다. 예.